안녕하십니까. 드림메이커스 웹툰 강사 이유림입니다. 오늘은 레이어가 무엇인지, 레이어의 복제와 삭제, 통합 방법, 다른 레이어에 그림을 옮겨보고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웹툰 제작 환경 구성을 위한 6번째 수업 목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가 무엇인지, 레이어의 개념과 레이어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레이어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사하는 법을 레이어에서 쓸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림에서 적용해 봅시다.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레이어를 지워보겠습니다. 그림에서 필요 없는 레이어를 제거하고 레이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네 번째로 조금 더 수월한 관리를 위해 레이어를 한 번에 합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로 다른 레이어에 그림을 옮기는 법을 알아봅시다. 한 가지의 레이어에 다른 부분에 넣어 그림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을 가장 위에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림을 가장 위에, 가장 밑에 넣는 방법을 배워보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업인 레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레이어란 쉽게 말하자면 그림을 구분하는 계층입니다. 디지털에서 일러스트를 그릴 때의 장점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큰 것은 레이어의 존재입니다. 작업 효율을 높이거나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등 레이어의 이점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레이어에 관한 기초 지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레이어는 그림을 구분하는 계층입니다. 얇고 투명한 유리판을 여러 장 겹친 상태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장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곳에는 아래의 그림이 드러나서 한 장의 그림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창들은 레이어의 창입니다. 레이어의 정보는 전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일러스트의 레이어 구조는 방금 설명했다시피 배경 위에 캐릭터를 그린 레이어가 있고 가장 위에 문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그림은 흰 배경 위에 사람을 그리고 그 위에 옷을 씌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레이어의 순서입니다. 레이어에는 순서가 있으며 위에 있는 레이어에 그린 것이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이 순서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서 보여주고 싶은 그림을 맨 위로 가져오거나 숨기고 싶은 그림을 아래로 간단히 옮길 수 있습니다.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옆에 있는 사람 일러스트를 봤을 때 맨 뒤에 있는 흰색 배경을 앞으로 가져올 경우 사람이 보이지 않고 흰색 배경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는 배경 위에 사람을 올려 순서를 잘 배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레이어 신규 작성입니다. 레이어는 얼마든지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신규 작성은 사용 빈도가 높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어의 창 부분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 중인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레이어별 편집인데요. 레이어에는 선택한 레이어만 편집을 적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게 특정 레이어에 그린 부분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레이어는 하늘색으로 표시됩니다. 레이어에는 표시 비표시 기능도 있는데요. 레이어는 비표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뿐이며 레이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릴 때 위에 있는 레이어에 가려져 아래에 있는 그림이 보이지 않아 그림의 자세한 형태 분석이 어려울 경우 잠시 레이어를 비표시 상태로 변환시켜 작업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 레이어 표시와 비표시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투명 레이어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레이어는 색을 칠하지 않은 부분은 투명 상태이므로 왼쪽의 그림과 같이 투명한 판이 생겨 아래에 레이어가 보입니다.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투명한 판들을 여러 장 겹쳐 놓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명은 왼쪽처럼 흰색과 연한 회색의 체크무늬로 표시됩니다. 투명 레이어는 몇 장을 겹쳐도 아래에 그림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레이어들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레이어를 늘리고 싶을 때는 레이어를 복제하면 되는데요.
레이어에 그린 소품을 늘리거나 실패를 대비해 예비 레이어를 만들어 두어야 하는 등 생각보다 레이어를 복제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어의 복제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그림을 복제할 수 있는 것도 디지털 작업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복제하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으로 메뉴를 불러옵니다. 레이어 위에 커서를 가져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레이어 8번을 선택했습니다. 레이어 위에 커서를 가져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열립니다. 다음으로 메뉴에서 레이어 복제를 선택하면 선택 중인 레이어가 복제됩니다. 레이어 복제를 클릭하고 레이어 창을 확인해보면 레이어 8 복사라는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레이어는 같은 위치에 복제되는데요. 레이어를 복제하면 레이어에 그려진 그림도 완전히 동일한 위치에 복제됩니다. 겹쳐져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므로 복제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림에서 불필요한 레이어를 지워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레이어를 지우고 싶을 때는 레이어 삭제를 실행하면 되는데요. 그림을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은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레이어에 그린 그림을 전부 지우고 싶을 때는 레이어 자체를 지우면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지울 수 있습니다. 단, 지워도 괜찮은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삭제가 아니라 비표시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래에서 레이어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삭제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삭제하면 안 되는 레이어를 실수로 선택하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레이어 위로 커서를 가져가서 오른쪽 클릭으로 메뉴를 불러온 다음에 레이어 삭제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로 선택한 레이어가 삭제되었습니다. 레이어 창에 있는 쓰레기통 아이콘으로도 동일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그림을 하나의 레이어로 합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림을 하나의 레이어로 합치고 싶을 때는 레이어를 통합하면 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레이어로 구분해 두면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칠할 때 편리합니다. 그러나 레이어가 너무 많으면 데이터가 무거워진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레이어를 정리해 하나로 통합하면 데이터가 가벼워집니다. 또한 레이어들이 간결해져 구분하기도 쉬워집니다. 단, 통합해버리면 레이어별로 작업이 불가능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레이어를 합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레이어라도 상관없으니 선택합니다. 통합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클릭으로 메뉴를 불러와서 화상 통합을 선택합니다. 화상 통합을 누르면 많았던 레이어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림을 하나의 레이어로 합치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하나로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클립 스튜디오의 파일에서 화상을 통합하여 내보내기에 JPG 또는 PNG 파일을 선택해 내보낸다면 레이어가 하나로 통합되어 내보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서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레이어에 그림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른 레이어에 그림을 옮기고 싶은 경우 레이어를 전사하면 됩니다. 사용 중인 레이어를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로 그대로 옮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각의 레이어에 그린 배경과 캐릭터를 하나의 레이어로 합칠 때 사용합니다. 레이어 복제와 달리 옮긴 뒤에 원래 있던 레이어에서 그림이 없어집니다. 레이어를 전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전사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로 전사합니다. 레이어의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 클릭으로 메뉴를 불러와서 아래 레이어의 전사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썸네일을 보면 처음에 선택한 레이어의 이미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레이어를 전사할 때는 레이어의 종류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전사 원본 레이어와 전사 대상 레이어의 종류나 적용된 효과 등이 다르면 전사했을 때 그림에도 영향을 미치니 주의해야 합니다. 왼쪽 그림은 표준 레이어에서 발광 닷지 레이어로 전사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변합니다. 표준 레이어에서 특수 레이어로 전사할 경우 이런 식으로 변하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린 그림을 가장 위에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린 그림을 가장 위에 배치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레이어의 순서를 변경하면 됩니다. 일러스트를 그리다 보면 뒤에 있는 그림을 앞으로 가져와야 할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레이어가 나뉘어 있다면 순서를 변경해 간단히 앞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뒤로 보내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이므로 반드시 알아둡시다. 뒤에 있는 사람 그림을 원 앞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창을 확인합니다.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위로 끌어와 옮기면 옮길 위치 위에 빨간색 선이 표시되며 손을 떼면 됩니다. 손을 떼면 레이어의 순서가 바뀌고 그림과 같이 사람 그림이 원 앞에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람을 뒤로 배치하고 싶을 경우 사람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로 밑으로 드래그하면 사람이 원의 뒤에 있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드림메이커스 웹툰 교육 6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레이어에 대해 주로 알아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얻어가시는 게 많은 수업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